예, 방금 소개받은 을지대학교 이명구입니다. 어,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20분인 것 같습니다. 20분 내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건설 현장 추락재 예방 방안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국내 건설 시장 및 건설재 현황, 그리고 추락재 사례 및 문제점, 추락재 예방 방안, 정책적 제언, 마무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 시장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66조 원이었습니다. 종합 건설업체 수는 13,000개가 되고요.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127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설비업체 등등을 합해서 72,000개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업체가 7,8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하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 수는 8만 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도 보시면은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산업의 취업자 중에 약 7.3%가 20년 내에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7%에서 7.6% 정도가 건설 현장에 이제 고용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산업별 산재보험 수지율도 보시면은 이게 2018년 현황인데요. 전 산업의 보험료 징수액이 6조 9천억이고 그리고 보험급여 지급액이 5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징수액 대비해서 급여 지급인 그 수지율이 72.4%입니다. 그래서 돈을 100원 걷어서 72원을 이제 보험급여로 쓰는 거죠. 건설업 잠깐 보시면은 81.9%가 되겠습니다. 전체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 손실액을 포함해서 보면 연간 산업재 총 손실액은 25조 1,700억 원이고요. 이거는 GDP 대비해서 1.2%가 매년 유사합니다. 1.2%가 손실액이 있고요. 이 금액은 연봉 3,500만 원 근로자의 72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건설재해 손실액은 연간 10조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산업재해 손실액의 약 30%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건설 수지액의 6.4%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이윤을 6.4% 남기기도 어려운데 손실로 6.4%를 매년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이거. 예. 건설 현장 규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가 5인 미만이 전체 81%나 됩니다. 81%나 되고 1,000인 이상은 0.03%밖에 안 됩니다. 근로자 수, 사업장 수는. 그런데 근로자 수를 보면 매 사업 규모별로 거의 고르게 10% 내외로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 규모를 사고성 재해자 수 분포 현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것도 보면 건설 현장 사고성 재해자는 전체 사고성 재해자 26,000명 중에 9,000명으로 3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 미만이 됩니다. 추락재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건설 현장 규모별로 사고성 사망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있고 사고성 재해자가 있습니다.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전체 485명 중에 추락재가 290명으로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규모별로도 거의 유사한 현상 6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고성 재해자는 34% 정도고 규모별로도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는 60% 정도가 다 추락으로 사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락재만 방지를 하더라도 50% 이상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재에 그 집중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컴퓨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 사망재 현황은 거기 2018년도 산업별 재해 현황 보면은 건설업이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재해자는 거의 49.95로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이유를 보면 이 내용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그래프가 사업장 100개당 재해자 위에 게 근로자 100명당 그 재해자 수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재해율이 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2.4이고 전체 평균 0.9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별가 증가되면서 재해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사업장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한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장 100개소당 재해자 수를 보면 전체 100개 사업장의 평균이 6개 사업장만 1년에 재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나머지 94개 사업장은 재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3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사업장 중에 3개 사업장만 그 재해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재해가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00개 사업장 중에 171명이 재해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매 사업장에 2명 정도가 재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규모 사업장은 재해율은 높지만은 재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게 뭐 재수 없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데크플레이트 받침부가 붕괴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안전성 미비로 콘크리트 공인 3명이 추락한 건데 이것은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제대로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 협력업체에다가 맡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지붕 보수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됐습니다. 이게 스레이트 지붕 위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작업 발판 설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니면은 밑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갱폼이 작업 중에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해체 작업 중에 안전 절차를 미준수한 겁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를 모르는 게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의 역량이 매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담부에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작업 발판용 비계를 미설치했거나 안전대 미착용입니다. 이것도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고소작업대의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된 겁니다. 붐대가 갑자기 접히면서 추락했는 사례도 있었고 붐대가 파손되면서 추락한 사례, 작업 난간이 파손돼서 작업자가 추락을 했는데 안전대가 그냥 설치했던 안전대가 파단돼 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실시도 있지만 검사 업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건 추락재 위험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량 분석한 거고 정성평가한 부분을 보면 거기 빨간 글씨로 목적 구조물 설치 해체 작업, 가시설 설치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치 해체 작업, 이게 이제 순위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전체 산업에 대해서 통계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설 현장에 맞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책 수립이나 통계 처리 분석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학생들 논문 지도할 때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재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0개 사업장 중에 94개 사업장만 재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해태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고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500인 이상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수도 좁고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 안전관리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신규 발생 상황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공사 후에 소멸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려고 하면 사업장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공사가 중단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기능이 미흡합니다. 원청사는 이 협력업체에 거의 일임하는 경향이 좀 많이 높습니다. 저도 건설 현장에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자의 능력, 기술 능력 수준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선행공정 미흡은 후속공정의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타인 잘못으로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 오류 발생된 죄는 내가 그냥 뭐 어떻게 다쳤지만 그래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나무 잘못으로 내가 죽으면 이거는 누구 탓입니까? 그것을 관리해주는 관리자의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고요. 믿고 사용 가능한 시장구조 형성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미흡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조사 및 통계의 그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사고 통계 분석 체계가 도입이 필요하고, 재해자 입장에서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내가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을 구분해 가면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죽은 사람 말이 없다는 식의 어떤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고 발생 책임 소재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재해는 우연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예방 활동을 해도 사고는 발생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도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고는 위로를 하고 악한 사고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악한 사고는 기업살인법 적용을 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조사의 내실화가 필요한 겁니다. 악한 사고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 해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 원인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려서 이게 근로자 책무냐, 관리감독자의 책무냐, 사업주의 책무냐를 엄격히 가려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 안전검사제도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추락 발생했을 때 안전대가 파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인증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쓰면 나의 목숨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안전대가 파단됐어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위험기계기구, 아까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 나는 이 작업대 위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했는데 그냥 붐대가 부러져서 내가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 인증 후에 저품질의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품질 공급자는 엄벌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성능 미흡의 기계기구는 유통구조 자체를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들 다 잘하고 있는 걸로 다 압니다만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단계 때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고조사 체계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만 통계가 됩니다. 민간인이 다쳤을 때 중대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원인 분석이 다소 미흡한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발표하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도 건설재해를 이제 통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산자부나 문체부 등에 속한 내 건설공사는 이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산법에. 그래서 전기공사, 문화재공사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중대재해는 정밀 원인 조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피상적인 조사의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키고 건설업에 적합한 통계 인자들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맞도록 통계 분석이 되어야 재발 방지 정책과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고 물적 손실이나 민간인 피해 등도 통계에 포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기술적 향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자의 관리 범위에서 사각지대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복합공정에서 여러 공정이 혼재되어 있고 선행공정이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선행공정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선행공정관리감독자가 잘하면 되지만 이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향상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술교육 이수를 제도화해야 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사업장을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본사 단위로 연간 몇 억 이상을 하면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반드시 작성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근로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 사례들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장의 사전 예방 근로감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파악 자체도 곤란하죠. 그래서 공공발주는 뭐 발주청에 이름을 해도 되지만 민간 발주인 경우는 지자체의 그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산재예방기금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벌금 과태료 징수액도 연간 한 500억 정도를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산재예방기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주는 돈은 매년 155억 원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걷어가는 돈은 최소한 기금에다가 이 반영을 해줘야지 이거는 이것대로 가져가고 155억밖에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방 목적의 근로감독 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현장 안전 점검을 하되 체크리스트와 안전작업 기준을 제공을 해주고 점검 기간도 언제 점검하러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사전 예고한 내용만 감찰을 하고 이 예고한 사항조차도 위반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그러한 업체들의 처벌 내용을 그 미수검 업체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에게도 모두 공유해서 이 울림 효과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 안전보건관리를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ISO 45001 국제인증과 그 코샤에서는 국내 인증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코샤는 인정기관을 하고 나머지 민간기관은 그 인증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ISO 45001 국제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샤 그 MS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코샤에서 갖고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이 혜택의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내 혼자 뭐 똑똑하고 내 혼자 그냥 그 잘났다라고 해서 모두 모여라 해봤자 모여도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교육을 신설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사전적 산재 예방 교육과 사후적 산재 재발 방지 교육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 제가 그 작업중지명령 해제심의 등에 가보면 의외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무지한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은 단 한 번의 그 산재 발생으로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규정에는 사업주는 교육을 시킬 의무만 있고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게 해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런 것도 없죠. 예,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외국 사례로 보면 독일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교육 비용을 보험사가 직접 다 전액 부담하고 있고 미국도 교육에 대한 비용이 있고 싱가포르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벌을 쳐야 됩니다. 이윤 창출을 우선하고 노동자 안전을 후순위로 하는 사업장은 엄중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행 그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규정을 보면 상한선 규정입니다. 그리고 재발을 했을 경우는 1.5배 가중처벌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전부 낮은 형량을 주고 있고 사업주 처벌은 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불량한 사업장, 악한 사업장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산재보험 개별 실적 요율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법에는 최근 3년간 실적에 따라서 50%까지 가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20%까지만 가감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산재예방기금의 정부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금액보다도 적은 일반 회계 전입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산재예방기금 운영인지 여유자금 운영이 전체 기금의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돈을 많이 불리는 것보다 이 부분의 예방사업비로 실제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행을 해서 산재를 줄이는 것이 초점을 더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각종 그 공공민간기관의 성과 측정 비용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대상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고요. 평가는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민간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우수사업장은 건설업 입찰 참가 자격 제도에서 평가 지표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그 사업장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 건설 회사를 쓰는 발주기관도 향후에는 발주자의 책임을 엄청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발주자가 우수한 사업 건설 회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평상시 생각하던 내용이라서 다른 발표할 때도 이 내용을 썼는데요. 안전에는 산무가 있고 안전에는 삼유가 있다. 산무라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안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고 노사의 구분 없이 협력을 해야 될 거고 지적재산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모든 사업장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3유라는 것은 안전기준이 있어야 되고 안전기준 사업장이 일단 있어야죠. 또 사업장이 존재할 수 없도록 너무 그냥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고는 안전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